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대표적 소통 창구로 꼽혔던 온라인 시민청원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소통 창구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신도시 관련 이슈가 많고 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인천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 담당관 그리고 이한구 전 의원 시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2월 4일에 소통이 가득 인천시의 온라인 청원제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는데요. 이 담당관님, 구체적인 건 뒤에서 짚어보겠지만 먼저 청원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인천시의 그 시민 참여의 그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온라인 시민 청원을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7기 인천시의 주요 시정 철학이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정 참여의 창구를 확대해서 인천 시민의 시정 요구 사항을 통해 시정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좀 해보자는 목적이 있고요. 특히 다수 공감 청원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부시장 등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그런 취지를 좀 살려보고자 창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다 이런 슬로건으로 만들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온라인 청원제 이한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청와대나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소통의 방식으로 온라인 청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법의 위상으로 청원제도가 정식으로 그 지방자치법 39조죠. 여기서 청원을 신청하면 이게 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서 여기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네. 집행부는 이걸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청원은 그러한 어떤 채택이 되더라도 답변에 채택이 되는 것이지 실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민원을 넣어도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행 제도에 있는 국회라든가 실제 대의제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해야 될 법적 그 의무인 청원제도를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온라인 청원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죠? 뭐 역할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네. 집행부와 의회와 역할에 있어서. 예. 네,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 먼저 구체적으로 이 온라인 청원제 1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담당관님,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 대의민주주의라든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또 한다 하더라도요. 일단 시행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찾아주신 분들이 26만 6,480명의 시민들이 창구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예. 월 평균을 따지면 2만 2천 명 정도 찾아주신 거고요. 이 온라인 청원 개설하기 전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월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방문한다면 100배 가까이 더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 반복된 내용을 포함해서 등록된 청원 개수는 지금까지 954건이었거든요. 11월 말 기준으로. 네. 그리고 공감을 눌러주신 분들이 10만 명 되십니다. 이 중에서 이제 3천 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안건이 18건이고요. 네. 자, 소통의 창구의 효율성은 추후에 뒤에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시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또 알려드리고 네. 이것은 청원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를 떠나서 시가 하려는 정책을 시민께 알려드리고 시민이 그만큼 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하는 그 통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주로 어떤 청원들이 많았나요? 정책관으로서 인상적이었던 청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1년 동안 데이터를 조금 찾아봤더니요.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전체 청원 중에 한 25.4%가 교통 분야였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 안전 분야가 22.8%, 그리고 도시개발 분야가 19.7%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복지 또 그 뒤에 또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도 뒤를 잇고 있고요. 네. 어떤 청원이든 다 의미가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있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청원보다 그 동춘 1초교 설립에 대한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도시개발 이익 감소를 이유로 어떤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될 위기에 있었고 그걸 청원을 해주셨는데 그 청원이 3,000명 이상이 예.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직접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을 하셨고 약속을 해서 정책 현안 회의도 했고 교육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시민분들께서 많이 청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좀 강하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해가면서 결국은 내년 9월에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의미가 있고 생각이 나는 청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이 3천 건의 공감을 받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시장에 직접 답변하기로 한 사안이 18건이었거든요. 이한구 전 의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못된 거죠. 시장님은 단 한 명의 그 민원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동춘 재개발 학교 설립권은 허가 조건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에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준 건데 사업자가 그것을 이행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를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수천 명의 민원을 왜 내고 왜 그걸 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3,000명을 정해서 네.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는 시장에 바라다든지 또는 각 부서별 그런 민원 게시판이 있어서 누구나 궁금한 사항 또는 민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3,000명이 안 돼도 답변한다.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주까지 960건이 올라온 중에 이렇게 3,000건이 안 됐지만 답변한 횟수를 보면은 87건에 불과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3,000건 이상이 된 것과 유사한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답변한 것이 중복 답변이죠. 이것이 뭐 87건은 좀 넘긴 하지만 960건 중에서 실제로 100건 정도 뭐 이 정도 답변했다라는 건 사실 기존 시장에 바란다라든지 집행부별 그런 민원 게시판을 운영할 때보다 소통이 훨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한다고 보고요. 네. 18건도 뭐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9건이 송도에서 집단 민원입니다. 예. 또 청라가 9건, 네. 또 수소연료전지발전 2건, 검단 신도시 관련 1건, 그리고 앞서서 담당관이 말씀하신 동춘동 허가 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했는데 그걸 사업자가 이행 안 하고 버티다가 뒤늦게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렇게 네. 집단 내서야 한 이것뿐이거든요. 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거죠. 네. 한 가지 사례를 놓고 두 분이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신데 이한구 전 의원님께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미리 나서서 처리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청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형국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이 시행 1년 동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청원이 몰리기도 했고 또 한 사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주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 일어나는 뭐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적 용어인 청원제도가 혼돈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또 청원을 해도 이것이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채택된다는 차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인터넷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에서 유력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완전히 집중됐고 이 유사한 사항을 갖고 이 양쪽 지역이 계속 지역 이기주의로 갈등이 더욱더 이제 부채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은 법과 제도에서 운영하면서 일상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온라인상의 집단 싸움을 하게 만들고 최근에 들어가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는 사실 많은 건수가 올라와도 그 온라인 청원 건수의 거의 조회수가 1 또는 청원자 한 명이 0. 이게 좀 수특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 온라인 청원 제도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공감을 얻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직접 운영해 보신 관계자로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천 지역의 특성상 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민원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송도와 청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최근 맞습니다. 올라오신 글들에 대해서 조회수가 아니고 이제 공감수가 0이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만큼 이제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고자 하는 창구인 것입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청원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청원제도로만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의회를 통해서만 온 것만 청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옳다라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예. 청원이란 창구는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소통입니다. 어느 한 창구로만 묶어놓고 이것이 법적인 것이니 이곳을만 활용하라. 이것은 조금 지금 현재에서 추구하는 소통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민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 또 어려운 것이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갈등이 아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갈등으로 보니 갈등을 부각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갈등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집회라든가 어떤 결사의 자유 내지는 뭐 데모를 통해서 이거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토론의 장을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는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고 바르게 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숙한 그런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는 더 최대한 소통의 창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명이라도 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네. 또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인천시가 온라인 청원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일단 지금 여러 사이트에 나눠져 있습니다. 소통 창구가. 또 지난 예전에는 뭐 특정 짓긴 뭐하지만 예전 그 소통을 위한 창구에는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시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만 있었지 시민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칸이 없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시민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칸도 없었고 예. 해서 일단 내년에는 흩어져 있는 각 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소통 창구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그 회원 가입을 해야만 청원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핸드폰으로 간략하게 본인 인증만 하면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고 있고요. 또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시민청원이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이 시에게만 청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 과정에서 시도 시민께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토론이 필요한 의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시가 시민에게 또 의견을 여쭐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즉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시가 시민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이건 한번 도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청원이 그냥 통으로만 시민청원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하는 것도 있고 단순 민원사항도 있거든요. 네. 또는 제안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네.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께 물어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건 자유토론의 형식에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스쿨존을 시간제로 할까요? 종일제로 할까요? 라는 선택형의 토론도 한번 시 입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인천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했다, 내지는 뭐 공청회를 했다. 그걸 하나의 행정 절차를 공론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 한 번쯤은 시민께 여쭤볼 수 있는 것, 내지는 시민 여러분도 이건 내 생각인데 다른 사람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코너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우 담당관께서 이제 온라인 청원제 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한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온라인 청원제 개편이 아니라 이제 소통 방식을 다변화한다라는 거고요.
그건 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분명히 시장에 바란다든지 네. 집행부별 민원 게시판이 있어서 한 명의 그런 그 민원, 한 명의 궁금증도 또 한 명의 정책 제안도 모두 같이 대응하는 답변하고 이런 소통을 해오다 지금 사실 온라인 소통, 이 온라인 청원제가 생기면서 이 3,0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답변을 못 받고 그냥 허공에다가 민원을 내버린 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청원제라고 하는 것들을 의회 기능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의회 게시판에 지난 1년 동안 2,200건의 이러한 그 글들이 많은 민원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의회 법적 지방자치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원은 단 2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의제를 택해서 많은 그런 그 중간 창구로서 의회가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건데 네. 실제 그것을 해야 될 의회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네. 정작 그 이름을 갖다가 집행부가 쓰면서 네. 집행부는 오히려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기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부분까지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쌍방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정책 결정 준비 과정에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런 네. 부분 늘려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청원제가 다양화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예. 온라인 청원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온라인 청원제도가 이제 개편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 소통이 실제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너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담당관님께서 보셨을 때 이런 한계는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받는 것이 또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기존에 있던 창구였지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원으로 이제 들어온 것은 왔다 해서 또 바로 해결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3,000명의 동의까지 이끌어냈고 청원까지 하시는 거라면 그거를 10일 내에, 한 달 내에 고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건 시민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듣기도 하지만 시는 또 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또 알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거든요. 일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쌍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통 쪽 관련 부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민선 7기 소통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오늘 이슈가 되는 이 시민 청원 제도에 대해서 19개의 소통 정책 중에 시민청원 제도가 인지도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43.5점으로. 네. 그러면 이 시민청원 제도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19개 정책 중에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소통, 시민청원이 소통하는 시정구역에 기여한다가 46.6%,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가 12.8%입니다.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다만 내가 한 말이 왜 정책에 반영이 안 돼? 라는 부분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또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내년 2년차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왜 안 되는 것까지도 더 설명드리는 부분도 좀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한다는 이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인천시에서도 공론화위를 만들었지만은 이제 공론장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론장은 근데 어떤 기관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네. 기관들은 이제 시민들이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참여하는 이제 여러 당사자들은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또 같이 모두 준수하기 위한 이런 그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즌 2를 맞이한 온라인 청원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